해결해드립니다. 고민프리 상담소의 DJ 원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저와 같이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오늘의 게스트 우리 김 사장 선생님이십니다. 반갑습니다. 게스트 김 사장입니다. 네, 이해 부탁드릴게요. 근데 왜 원입니까? 이름이? 제 본명 중에 마지막이 원이고요. 네, 저는 이제 넓고 둥글다. 생긴 것처럼 둥글둥글하다고 해서 저는 원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모난데. 네, 조용히 해주세요. 예. 그런데 우리 게스트이신 우리 김 사장 선생님은 왜 김 사장이신가요? 원래 풀네임은 명동 김 사장인데 부산의 화명동에 살았습니다. 아. 그래서 친구들이 명동 김 사장이라고 생긴 게 그냥 사장님처럼 생겨가지고. 예. 갑자기 그런 걸 왜 물으시나요?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. 저도 아까 못한 말인데 성이 오시죠? 오. 아닙니다. 그럼 네. 네임을 갖다 뭐 오메기떡이나 뭐 오사마 빛나는 그만하세요. 예. 자, 네. 자, 오늘의 게스트 우리 김 사장 선생님과 함께 해결해 볼 사연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이죠. 성고정관념과 관련하여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을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 고민 사연의 사례가 우리 직장인 아빠의 사례입니다. 그래서 우리 게스트인 우리 김 사장 선생님께서 대신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? 예. 네, 읽어드릴게요. 그러면 우리 김 사장 선생님의 사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1살, 3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직장인 아빠입니다. 둘째가 태어난 지 아직 반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쳤습니다. 낮에는 회사 일로 정신없이 뛰다니다가 저녁이 되면 또 두 아이를 돌보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. 어떤 때는 지친 마음을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함에 울컥하기도 한데 이런 기분을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. 그러고 보면 저는 어릴 때 아버지한테 남자는 평생 3번만 운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서 힘들 때 누구한테 의지하거나 도움받으려고 해본 적이 없더군요. 남자라서 제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될 것 같고 투정 부리거나 약해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제 안에 뿌리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. 남자답지 못하다, 여자답지 못하다 하는 편견이 무서워서 자신을 드러내는 게 참 힘든 사회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남자들도 지칠 땐 하소연도 하고 슬플 땐 자유롭게 울 수도 있는 사회라면 좋을 텐데 다른 분들은 내 성별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. 사연을 읽으시면서 조금 많은 감정을 좀 보여주셨는데 네. 우리 게스트 김 사장님께서 네, 많이 공감되시죠? 예, 지금 상황이 보니까 저하고 되게 비슷하세요. 저도 5살 남자 애기, 그 다음에 3살짜리 막내가 있거든요, 둘째가. 네. 그리고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을 재우고, 그 재우고 나서부터 저는 일이 시작돼요. 한 10시, 11시부터 빨래 돌리고, 설거지하고, 다시 건조기 돌리고, 개고, 이런 일들이 반복이 돼요. 그래서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거든요. 네, 그래서 맞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회사에 나오면 점심도 안 먹고 이제 잠을 자요. 그렇죠. 그래서 되게 공감 가는 사연이더라고요. 혹시 우리 김 사장 선생님께서 이 사례를 보낸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예. 저희 김 사장님이 많이 보여준 이런 사례였던 네. 것 같습니다. 네, 이 사례에서는 저희가 좀 읽어보니까 시대적 상황이 변하고 그리고 사회적 역할이 다양해지면서 최근 들어서 이 사례의 주인공과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네. 저도 이 회사에 가보면 우리 김 사장 선생님과 같은 그런 분들이 좀 많으셔서 맞아요. 저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들기는 하는데 우리 이 사례의 고민을 좀 해결해주기 위해서 같이 좀 질문을 좀 나눠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우리 여기 사연에서 내 성별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.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조금 전에 간단하게 우리 김 사장 선생님께서 이제 사회생활 하시면서 힘들었던 부분들 이제 가정 내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셨는데 직장 내에서 혹시나 뭐 성별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끼신 적은 있으시진 않으신지. 일단 요즘 직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. 저희가 맞아요. 직장에서 성고정관념 하면 딱 대표되는 게 생수통, 그죠? 음. 그런 것들이 있죠. 당연히 남자 선생님이. 당연히 남자 쌤들이 생수통을 바꿔야 된다라는 맞아요.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도 많이 없어지고 훨씬 고정관념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. 생수통에 대한 좀 아픔이 좀 많으셨나 보네요. 그러다 다행히. 제가 허리 좀 삐끗해가지고. 예. 복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있죠. 여자 선생님들은 조금 더 자유로운 복장을 이렇게
하시고 출퇴근을 하실 수 있는데 반해서 남자 직원들은 그래도 넥타이는 안 매더라도 정장을 입어야 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많이 변화가 되면서 네네. 요즘 좀 자유롭게 있죠. 지금 저처럼 청바지도 입고 다니고. 그렇죠. 예. 맞습니다. 사회가 좀 많이 변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성적 고정관념에 대한 게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. 네네. 뭐 남자는 바깥에서 일을 해야 된다. 여자는 가정 안에서 일을 해야 된다.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결혼을 해서 뭐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주위에 이제 뭐 집안 어르신들이 뭐 여자가 그래도 집안일은 더 해야 된다. 근데 저 같은 입장에서는 나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내가 더 해야 되지? 이런 불편감들 뭐 당연히 사실 집안에서 뭐 섬세함이나 꼼꼼함에 있어서 여성분들이 좀 그런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걸 해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변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. 저도 뭐 사회생활 하면서 좀 소소하게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조금 많이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 손님이 오셨다. 그러면은 뭐 당연히 여자 선생님들이 커피를 타야 되는 거고. 그리고 손님들 뭐 이제 모셔다 드려야 되는 운전은 당연히 남자 선생님이 해야 된다. 저는 사실 커피 간 보는 것보다 저는 운전을 더 잘하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만 봐도 딱 그쵸. 바뀌죠. 저는 맞아요. 커피 잘 타고 쌤 운전을 저는 잘하고. 운전 잘하거든요. 근데 왜 이렇게 뭐 역할을 나눠주게 되면은 당연히 그런 거는 남자, 이거는 여자. 뭔가 구분되어서 있다라는 게 좀 많이 불편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이 사례 같이 나눠보려고 성적 고정관념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. 이 현실에서는 얼마만큼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사례들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는데 민주언론시민연합이라는 곳에서 관공서의 공익광고 속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한번 분석한 자료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결과를 한번 봤더니 정말 당연하게 느껴졌던 우리 방금 이야기 나왔던 내용들이 다 들어있었습니다. 집안일 육아는 여성, 일하는 사람은 남성, 회의 진행하고 업무 지시하고 조직의 상급자는 대부분 남성. 그리고 문화생활에서는 남성은 스포츠, 여성은 쇼핑. 이런 결과들이 있었는데 이 결과 뭐 예상되는 결과였지만 선생님도 광고 많이 보게 될 거고 네네. 이런 거 혹시 느끼셨어요? 많이들? 광고를 보시면서? 그렇죠. 예, 어. 뭐 좀 편향된 광고들을 많이 보기도 했었죠. 그 남성은 남성다워야 되고 여성은 여성다워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많이 표현이 되더라고요.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중매체 영향도 되게 큰 것 맞아요. 같아요. 예, 무의식 중에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는 성역할을 어떻게 주입시키지는 않나 그런 생각들이 그렇죠. 들더라고요. 예. 맞습니다. 공익광고로서 파급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이 관공서에서 이러한 광고를 만들어낸다라는 게 참 국민들이 계속해서 성별 고정관념을 고착화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게 되었습니다. 어려운 말 쓰시네요. 고착화. 조금 저 어디서 좀 적어왔습니다. 네, 근데 저는 사실 뭐 김 사장님께서는 불편했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지만 사실 저는 못 느꼈어요. 아 맞아. 그걸 너무 당연하게 저도 받아들였고 그거를 보면서도 맞아 그냥 공익 광고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정리되고 뭔가 성 고정관념, 성 역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보고 들으니까 맞아 이런 게 너무 우리의 성적 고정관념으로 되어 있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네, 그러면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질문으로 좀 다시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. 우리 김사장 선생님은 이제 조금 직접 느끼셨던 것도 있고 보셨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적 고정관념, 성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 방법에 대해서 혹시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뭐 자주 했던 고민들은 아니라서 그렇지만 저도 근거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. 이거 이거는 이제 좋습니다. 발달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교육이 선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.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이 있잖아요. 거기에 스탠포드 미셸 알죠. 박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. 이 성역할이란 거는 어릴 때 관찰과 모방을 통해서 학습이 되고 그 맞습니다. 외에 부모의 정적인 강화나 보상에 의해서 발달을 유도하게 된다. 이런 말씀들을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자라는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양성성에 대한 균형을 좀 맞춰주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. 이 남성성이라든지 여성성에 편향되지 않고 양성성을 존중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창의력이 높아진다라는 결과도 있었습니다. 좋습니다. 네, 아주 좋은 근거를 가지고 오셔서 좋은 정보를 주신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발달 단계 속에서 당연히 아이들이 부모의 행동이라든지 뭐 이러한 교육적인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정관념을 좀 발달 단계에서 좀 많이 다듬어 주면 좋을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 지금 우리 직장인, 우리 고민의 사례처럼 지금 당장 너무 울고 싶대요. 근데 남자는 울면 안 된대요. 그럴 때는
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이 분이 너무나도 이 어려움의 상황을 좀 해결할 수 있는지 일단 글을 당장의 해결 봐도 방법? 지금 사례를 보내주신 분이 남자는 평생 3번만 온다라는 고정관념을 또 가지고 계세요. 아, 뭐 이 또한 고정관념이다. 태어났을 때,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, 나라를 잃었을 때 이 3번이거든요. 네. 그런 것도 고정관념이라고 얘기가 있어서 요즘은 어떻게 변화를 하냐면 남자는 군대 갈 때, 여친한테 차였을 때, 시험에 떨어졌을 때, 뭐 네. 누구한테 맞았을 때 이렇게 변화를 한다고 네 번이.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고정관념부터 조금 바뀌시는 게 필요하고 네. 울고 싶으면 우셔도 될 것 같아요. 남자라고 못 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. 맞습니다. 김사장 선생님도 자주 우십니다. 예. 지금 우리 고민 사례 주인공분들도 네, 울고 싶을 땐 우는 걸로. 그러니까 사실 저는 여성의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나라가 여자에게 요구하는 역할들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남자라서 남자니까 라고도 똑같이 저는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여자한테 조금 더 배려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 고정관념도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사회적인 약간 그러한 분위기가 또 있었었잖아요. 그렇다 보니 저는 이러한 어려움을 많이 느껴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사례의 주인공의 사례를 보면서 조금 더 안타깝고 그리고 혹시나 제 배우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서로서로 좀 많이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. 마찬가지로 사례하고 반대로 역할을 바꿔서 여성분들이 되게 고생하는 시간들도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명절 같은 때는 하루 종일 며칠 동안 맞아요. 음식을 하고 남자들은 남자는 TV 앉아서 봐야 되고. 그쵸, 술 마시고 TV 그쵸. 보고 그런 것도 역지사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. 그냥 각자 자기 역할에 충실을 하고 타인에 대해서 조금 배려하고 이해를 해준다면은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사회생활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김 사장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, 역지사지, 각자가 나만 힘든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하면 상대방을 더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네. 혹시나 더 뭐 이분들께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느낄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, 우리 김 사장 선생님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? 고민 사연 사례를 보시면 가사를 이제 지금 남자분이 대부분 하고 계시잖아요.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가 같이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는 가사를 도와주는 편인데 이거를 이제 자신의 상황이라든지 능력에 맞도록 가사도 좀 분담해서 하시면서 스스로 이렇게 힘들어서 다른 걸 못하거나 우울하거나 이런 것들 좀 미리 예방하실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네. 생각입니다. 아마 갑자기 사회생활도 하셔야 되고 육아도 하셔야 되고 가사도 하셔야 되고 뭔가 한꺼번에 책임감이 이렇게 맞닥뜨리다 보니 그냥 모든 그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지시는 것 같은데 방금 우리 김사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해야 될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하면서 그리고 내 와이프도 조금 이해해 나가면서 그 다음에 같이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본다면 우리 이 주인공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. 자, 우리 생각보다 뭐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김 사장 선생님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게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신지?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거, 그죠? 지금 네.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또 페미니즘인데 이게 약간 잘못 변질이 돼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페미니즘의 시작은 이제 기회 평등이라는 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순수한 의미로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을 좀 거쳐간다라면 남녀가 서로 이해하고 같이 화합하고 서로 성장해 나가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아, 네, 마지막까지 좋은 저하고 말씀. 어울리지 않는 네, 멘트였습니다. 아주 준비된 멘트 감사드리고요. 네, 뭐 성별 간의 차이와 차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화두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. 우리 김 사장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좀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면은 이제 대안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계속 증가되는 그런 사회를 바라면서 오늘을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우리 성 고정관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. 저희의 짧은 이야기에서 조금 많은 정보를 조금 얻어 가셨으면 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또 다른 주제로 만나 뵐 수 있을까요? 오늘이 저희 마지막 방송인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막방인 걸로 네. 네, 2019년 마지막 방송인 걸로 저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